150쪽. 자, 명제의 역이 대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자, 2는 이제 사실상 교육과정에서 빠졌는데 일단 집어넣어놨고, 자, 거기 책을 보면 자, P면 Q이다라는 게 있어. 자, 이랬을 때 이제 역이라는 건 뭐냐면 뭐 역주행 같은 거야. 앞뒤가 바뀐 거야. 그래서 Q이면 P이다 가 역이 되는 거고, 얘네가 서로 역인 거야. 서로 역이 될 거고, 2는 뭐냐면 다를 이자여서 얘네들을 각각 부정한 걸 2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not P면 not Q이다. 요게 누구의 2냐면 요놈의 2가 얘가 되고 얘의 2가 요놈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서로 2가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요놈의 2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요놈의 2도 생각을 해보면 not Q면 not P다가 이제 되는 거겠지. 자, 이래놓고 봤더니 밑에 두 개도 서로 이제 또 역이 되겠네. 이렇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대우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가 서로 대우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렇게도 대우 관계가 되는 거예요. 즉 대우는 이제 얘랑 얘를 놓고 봐보면 대우라는 건 앞뒤를 바꾸면서 부정 때리면 그게 대우가 되는 거야. 앞뒤를 바꾸면서 부정 때리면 그게 대우가 된다. 자, 그래 놓고 이제 손가락을 잠깐 보면 본 명제와 대우는 참거짓이 항상 똑같대. 자, 원래 명제가 있고 그놈의 대우가 있을 텐데 얘는 참거짓이 무조건 똑같아. 그러니까 얘가 참이면 요놈도 무조건 참이고 얘가 거짓이면 얘도 무조건 거짓인 거야. 자, 그리고 손가락이 하나가 더 있는데 대우를 많이 쓰는 경우 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건 역이 대우가 나왔는데 2는 교육과정에서는 뭐 아무튼 왠지 모르겠지만 빠졌고, 역과 대우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역보다 대우가 이제 엄청 중요한 놈인 거예요. 왜냐하면 참거짓이 똑같으니까 당연히 저놈이 이제 중요하겠지. 그래서 대우라는 걸 그러면 언제 활용을 하냐. 자, 거기 첫 번째 줄 보면 어떤 명제가 참인지 판별을 할 때 직접적으로 판별이 힘들 때가 있어. 아까도 뭐 거짓 얘기하니까 뭐가 힘들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어쨌건 직접적으로 어떤 명제가 참인지를 파악하기가 힘들 때가 있어서 그럴 때는 그냥 대우를 써본다는 거야. 무조건 대우를 쓰라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대우를 써본다는 느낌인 거고, 그 중에 이제 특별히 두 번째 줄을 보면 지금 요런 거 나올 때, 그리고 또는 나올 때, 크작작 나올 때, 그리고 어떤 나올 때, 요럴 때 대부분 이제 쓴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런 게 나오면 대우를 쓰면 편할 때가 많다라는 얘기거든. 그게 왜냐하면 대우는 앞뒤를 바꾸면서 부정을 때리는 거잖아. 앞뒤 바꾸는 것도 뭐 중요한 거지만 부정의 포인트가 있는 거야. 부정에. 자, x가 3이 아니다 그랬어. 그럼 3 빼고 전부 다를 생각해야 되는 거지. 근데 이걸 부정 때리면 x는 3이다. 3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너무 편해지는 거고. 또는 합집합이 합집합을 다 생각해야 돼. 근데 부정을 때리면 교집합으로 바뀌니까 더 작은 걸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생각해야 될 범위를 좁혀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큰 크작작도 사실상 또는이야. 그치? 근데 큰 크작작 어쨌든 이렇게 돼 있으면 정말 많은 걸 생각해야 되는데
부정점에서 사이값으로 바꾸면 딱 요만큼만 생각해도 되는 거. 그 다음에 어떤 지금까지 모든 어떤 관련된 문제를 풀다 보면 모든이 더 편해. 그냥 전부 다 정이 있으면 된다. 이게 더 편하지. 어떤 막 이 중에 하나만 있으면 그 하나를 찾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이 나와도 뭔가 불편할 때가 많아. 그래서 얘를 부정 때리면 모든이 될 거고 모든으로 푸는 게 더 편해. 그래서 결론은 부정의 포인트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조금 불편한 것들이 있을 거야. 자, 이런 것들이 나오면 대우를 써버리면 훨씬 편하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그리고 거기 이제 첫 번째 손가락에 괄호에서 역과 이는 그때그때 다르다고 이제 써졌지. 그러니까 본 명제랑 대우는 무조건 똑같은데 참거짓이 무조건 똑같은데 역이랑 대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P면 Q이다가 참이야. 그렇다고 해서 얘가 무조건 거짓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야. 둘 다 참일 때도 있어. 자, 그런 얘기가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뭔가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10초만. 저 괄호 안에 있는 걸 얘기를 안 해서 돌아가다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엄청 중요한 얘기는 아니긴 한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생각났어. 자, 봐봐요. P면 Q이다. 봐봐, P면 Q이다. 이거 P가 Q의 부분집합이라는 얘기잖아. 그렇지? 근데 지금 P면 Q이다랑 얘랑 참거짓이 똑같다며. 그럼 얘 이거지. 자, 이런 얘기 했지 우리. 열을 때리면 앞이 바뀐다. 얘기했었지. 자, 요게 또는 대우에서 나오는 거야. 그게 대우에서 나온다. 뭐 생각하면 되고. 우리 옛날에 개념물리로 수업할 때 박용민은 잘생겼다 했던 거 기억나냐? 그냥 안 해도 되지 그거는. 한번 보여줘. 자, 보자. 자,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이 박용민이면 잘생겼겠지. 그냥 참이야. 자, 그러면 요놈의 역 봐볼게. 역. 자, 역은 앞뒤만 바꾼 거야. 자, 잘생겼으면 박용민이다. 자, 잘생겼다고 무조건 나는 아니겠지. 딴 놈도 있을 수 있어. 어딘가에. 이건 거짓이라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원래 명제의 이도 한번 봐볼게. 이. 자, 박용민이 아니면 잘생기지 않았다. 자, 나 아니라고 뭐 다 못생겼다고 볼 수는 없지. 그래서 이것도 거짓. 그 다음에 원래 명제의 이제 대우를 보면, 자, 요 놈을 부정해서 일로 오는 거야. 못생겼으면 박용민이 아니다. 자, 지나가다가 못생긴 놈을 봤는데 걔가 나일 리는 없잖아. 그래서 얘도 참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자, 보면 2는 어차피 교육과정에서 빠지긴 했지만 어쨌건 요렇게 똑같고 요렇게도 똑같아. 얘네끼리도 대우인 거지. 그래서 이렇게 참거짓이 똑같고 저렇게 참거짓이 똑같고 이거라고 이제 생각해 주면 돼. 자, 그러면 98번을 넣어보자. 자, 역대우를 말하고 참거짓 또 판별을 하래. 자, 5개가 있는데 한번 해보자.
자,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자, 일단 뭐 역대우까지 말하라 그랬는데 요놈의 참 거짓 또 먼저 판별을 해볼게 일단. 자, x랑 y가 둘 다 1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거든. 그걸 더했을 때 2보다 크거나 같다 맞을까? 너무 맞는 말이 되는 거지. 자, 그럼 요놈의 역 한번 봐. 자, 역은 이러면 이거다. 이거 맞을까? 자, 더해서 2보다 커. 그러면 각각이 1보다 큰 거다. 맞을까? 아니지. 뭐 예를 들어서 10 마이너스 8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얘는 거짓인 거예요. 그래서 본명제는 참이었는데 역을 해봤더니 얘는 거짓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도 막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거 있잖아. 이 전에도 했던 거. 뭐 x 세제곱은 8이다. 이면 x는 2다. 이건 틀렸었지. 근데 앞뒤를 바꿔서 x는 2다. 이면 x 세제곱은 8이다. 이건 맞았었지. 그게 본명제랑 역을 했던 거야. 그 다음에 대우 한번 해보면 요놈을 부정 때려서 와야 돼. 얘를 부정 때려야 돼. 자, 이게 맞을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둘이 더해서 2보다 작으면 둘 중 하나는 1보다 작을 거다. 맞을까? 헷갈리지? 참이야. 왜? 얘가 참이니까. 얘가 참이니까 요놈은 일단 무조건 참이야. 자, 봐봐. 또는 나오는 순간 헷갈린다고 이렇게. 민석이 바로 아니 뭐 이러고 있잖아 지금. 자, 또는이 나오면 사람이 헷갈리게 돼 있어 무조건. 왜냐면 그리 보면 둘 다 만족을 해야 되니까 분명히 생각의 범위가 제한이 된단 말이야. 근데 또는이면 정말 많은 걸 떠올려야 돼서 좀 헷갈려. 그래서 또는 만약에 반대로 원래 명제가 이거였다고 해봐. 헷갈리면 이렇게 바꿔서 해결을 하면 된다는 거야. 오케이? 요놈의 대우가 저놈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2번. 자, 요거 맞나? x가 4보다 작거나 같으면 x 제곱은 16보다 작거나 같다. 맞나? 네. 틀렸지? 마이너스 5. 자, 마이너스 8 이런 거 제곱하면 64 돼버리니까 틀린 거야. 자, 그 다음에 역 봐볼게. 역. 자, 이거 맞나? x 제곱이 16보다 작으면 x가 4보다 작다. 맞나? 이것도 틀린 거 같지? 아, 잠깐만. 다시. 요거는 맞지? 자, x가 실수야, 실수 지금? 아, 잠깐만. 갑자기 헷갈리네. 잠깐, 5초. x 제곱이 16보다 작아. 아, 맞지? 자, 미안. 자, x 제곱이 16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풀어 헤치면 이거지. 얘가 요놈에 포함된다. 이거 맞는 말이지. 참. 한 번 나도 헷갈렸어. 그래서 이런 것도 그냥 머릿속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x 기준으로 바꿔주면 돼. 이렇게. 그리고 우리 P이면 Q이다를 전에도 얘기했지만 상식적으로 그냥 판단할 수도 있지만 부분집합으로 판단해야 편할 때도 있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대우 한번 해보자. 자, 요놈을 부정 때릴 거야. x제곱이 16보다 크면 x가 4보다 크다. 자, x제곱이 16보다 크다고 해서 x가 4보다 큰가? 헷갈리면 풀어 헤쳐보면 돼. 이거야. 얘가 여기에 포함됐을까? 아니지. 반대로 포함됐지. 그래서 얘도 그렇지. 이렇게 볼 수 있게. 재밌고. 3번. 자, 둘이 곱해서 3이 아니면
아니면 x가 1이 아니거나 y가 3이 아니다. 이거 맞을까 틀릴까? 아, 난 너무 헷갈려. 너무 헷갈려. 그래서 얘는 일단 냅둬볼게. 역 구해볼게. 역. 자, 역은 맞죠? 난 너무 헷갈려. 그래서 2를 구해볼 거야. 아, 꼭 2를 구한다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이 역의 대우를 구해보려고 하는 거야 지금. 자, 그러면 요 놈의 대우야. 그럼 얘를 부정 때려서 와야 돼. 얘를 부정 때려서 와야 돼. 자, 이거 맞냐? 아니요. 틀렸지. 봐. 아까 웅이 이거 맞을 것 같다 그랬지. 근데 틀렸어. 자, 왜 헷갈려? 또는도 헷갈리는데 아니다가 나와. 졸라 헷갈리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처음부터 그냥 대우 때린다고 생각해버려야 되죠. 자, 지금 그래서 결국 어쨌건 본 명제 패스했고 역도 헷갈려서 이 역의 대우를 한번 살펴봤더니 얘가 거짓이야. 그러면 요 놈도 거짓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명제의 대우 구해볼게. 자, 요 놈을 부정 때려서 와요. 얘 어때? 맞죠? 얘 참이지? 자, 원래 명제의 대우가 참이니까 요 놈도 참이었을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또는이랑 아니다가 나왔는데 대우를 쓸 수 없는 상황이면 모를까. 헷갈려 죽겠는데 난 이걸 생각해내야지 하고 있을 필요 없어. 또는 아니다, 뭐 큰크작작 어떤 이런 거 나왔을 때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대우 때려버려야 돼.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4번. 자, 이거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해보자. 자, 일단 저 얘기부터 해결을 해야 돼. 절대값, 그러니까 xy라는 놈을 하나를 보고 절대값을 씌웠더니 똑같대. 그럼 뭔 얘기일까? 만 생각하면 안 되고 0. 즉 이 말은 xy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제 아예 저걸로 생각을 해줘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원래 명제 참인지 거짓인지 봐보자. 얘가 이러면 이렇다 거짓이지. 잡을 수도 있는 거니까 우리가 일단 거짓. 자, 역 한번 써볼게. 자, 이건 맞아? 맞지? 둘 다 양수면 xy는 0보다 크거나 같겠지. 그 뭐 0 안 되지 않아 이러지 말고 포함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야. 포함 관계를. 자, 원래 명제의 대우. 자, x가 0보다 작거나 같거나 y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둘이 곱하면 0보다 작을 거다. 이거 맞을까 틀릴까? 이상해. 그러니까 생각하지 마. 얘가 거짓이면 얘도 무조건 거짓인 거야. 오케이?
또는 나왔을 때 굳이 막 머릿속에 나는 이걸 해내야 되고 이런 생각하지 마. 그런다고 뭐 천재 되고 뭐 그러는 거 아니야. 자, 그 다음에 5번. 자, 두 집합 A, B가 있는데 자, 이거 맞아 틀려? 맞죠. 맞지? 우리 배운 거지 우리. 너무 맞는 말. 자, 그 다음에 역 봐볼게요. 얘는 어때? 맞죠. 얘도 참이지. 자, 지금 처음 나온 건데 1, 2, 3, 4번은 원래 명제랑 여기 참거짓이 달랐거든 전부 다. 이렇게 같을 수도 있는 거야. 그다음에 대우 A가 B의 부분집합이 아니면 A 합 B가 B가 아닐 거다. 아, 너무 헷갈려. 근데 원래 놈이 참이니까 얘도 무조건 참인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처음 나온 상황이긴 한데 처음으로 원래 명제랑 여기 참인 상황이지. 그치? 자, 봐봐. 지금 얘도 참, 얘도 참인 상황은 과연 언제인지 한번 생각만 해볼게. 얘가 참이면 이거고, 얘가 참이면 이거네. 이거 뭐예요? 즉 얘랑 얘는 원래 같은 말이야. 그냥 우리가 배운 정의잖아. 아, 같은 말인 거야. 그냥 같은 말. 그래서 양쪽에 같은 말이 나오면 뒤집어도 같은 말이 당연히 될 테니까 이제 원래 명제든 여기든 당연히 똑같이 참거짓이 같겠지. 같은 말이면 정확하게 참이 될 거. 그래서 이거를 다음 시간에 배울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하지. 오케이, 재밌었고 99번 이제 5개만 하면 돼. 자, 이제 쉬워 다 이제. 자, 얘가 참이 돼야 돼. 자, 아니다 나왔네. 좋아, 꼴보기 싫어. 너무 싫어. 대우 써 그냥. 이때 모든 실수 K야. 자, X가 K면 요거래. 그럼 이거 뭔지 찾으면 되는 거지. X가 1 또는 5니까 이게 포함 관계가 이렇게 된다는 건 K가 1 또는 5란 얘기고 곱 구하라고 그랬지? 곱은 5가 되겠네. 바로. 오케이? 뭐 이렇게 해도 돼. X가 K면 요거다 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K를 대입한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고, 여기다가 K를 대입하면 K제곱 빼기 6K 더하기 5는 0, 두 개의 곱은 근거하기 세 관계로 곱, 이렇게도 이제 갈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100번 두 실수, 아씨 못하다. A, B에 자, 두 실수 A, B로 아, 벌써 싫어. 또는 나왔어. 자, 얘가 참일 때 K의 범위를 구하래. 자, 실치 바로 대우 쓰자. 바로 대우 써보면 A가 K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B가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A 더하기 B가 5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자, 그러면 간단하게 생각하면, 자, B는 커봤자 2거든. 그럼 A는 3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인 거지. 자, 그럼 봐봐. 그러면 K가 뭘까? 3 하면 돼, 안 돼? 맞죠. 자, 잘 봐봐, 잘 봐봐.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봤더니 A가 3보다 작거나 같아. 그러면
이거를 B는 빼고 써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거지. 그럼 K는 무조건 3이야? 아니지. 사도 되고. 만약에 자 헷갈리면 이렇게 해봐. 맞아? 틀렸고. 이렇게 하면 맞아? 이건 맞지. 즉 K 자리에 3, 2, 1 이런 게 들어가면 되는 거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오케이? 자 이게 다른 문제는 그냥 K의 뭐 최대값 이런 식으로 물어보거든. 그러면 애들이 생각 없이 그냥 3 하고 끝나. 근데 이걸 K의 범위라고만 바꿔버리면 이게 이제 생각을 해줘야 되는 문제란 말이야. 그래서 나는 일부러 이제 범위로 집어넣은 거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이렇게 이제 됐는데 A가 A 자리에 3보다 작은 게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얘가 무조건 3일 필요는 없는 거지. 마이너스 100이어도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K에 무조건 3만 되는 것이 아니고 K에는 3보다 작은 누군가가 들어가 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 생각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 이렇게 얘를 좀 헷갈리면 예를 들어서 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처음엔 헷갈려. K에 3보다 큰 게 들어가는 게 맞나 작은 게 들어가는 게 맞나. 그럼 해보면 돼. 해보면 되고 또는 포함 관계로 생각을 해봐도 돼. 포함 관계. 이걸 만약에 포함 관계로 생각을 해보면 이래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이해되지?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고 포함 관계를 생각한다는 건 항상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101번.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자 요게 참이 되도록 해야 돼. 자 이런 비슷한 문제는 이제 많이 했잖아 우리 사실. 자 근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대우를 배웠으니까 대우를 되게 잘 써먹어야 돼. 적재적소에 대우를 잘 써먹어야 돼. 자 일단 부등식 나왔고 사이값 큰 크 작작 확인 한번 해볼까 이거야. 얘는 불편해. 그런데 봐봐 얘 좋게 사이값인 걸 큰 크 작작으로 바꿔버렸고 이렇게 돼 있어. 이거 대우 쓰는 게 편하다는 거야. 안 써도 풀 수는 있지. 전 풀 수 있어요. 뭐 알아서 하고. 근데 제발 그러지 말고. 자 대우를 써버리면 나 Q이면 P다가 될 거고 이걸로 이제 해석을 하자는 거야. 그러면 뭐 포함 관계로 따지면 요게 되는 거고. 자 그러면 P는 나와 있으니까 나 Q만 얼른 확인. 이게 이제 되는 거지. 자 밑에다가 좀 다시 한번 써볼게. 자 P 풀어 해칠 거야. 자 그냥 바로 암산으로 때려버리자. 얘는 뿌마 5가 될 거고 A가 넘어가겠지. 그러면 A 마이너스 5 A 플러스 5 이게 될 거고. 자 Q 보면 얘는 뿌마 4인데 마이너스 2가 생길 거야. 그럼 마이너스 4였다면 마이너스 6 플러스 4였다면 2 이렇게 될 거고 지금 어떻게 포함이 돼야 되냐면 이렇게 포함이 돼야 되는 거지 지금.
P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지. 맞지? 자, 그러면 여기가 A 마이너스 5, A 플러스 5 이렇게 될 거고 등호 둘 다 되네. 그럼 여기에서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A가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요게 될 거고 물어본 건 잠깐만 미안 내가 P를 잘못 그렸지. 자, P가 지금 등호가 없는 상황이니까 요 놈이지, 요 놈. 그래서 등호가 안 되지, 여기.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정수 A는 하나밖에 없지. 이렇게 답이 되겠네. 쉽고. 자, 102번. 자, 이런 상황인데 지금 봤더니 P면 not Q이다. 또 참이고 요것도 둘 다 참이어야 되는데 양수 A, B의 값에 뭐 어쩌고저쩌고. 자, 느껴보자. 일단 지금 애매한데 뭐 둘이 뭐 대우도 아니고 서로 같다 뭐 이것도 아니야 지금. 그치? 자, 잘 봐봐요. 자, 그러면 두 개가 나왔으니까 얘가 지금 어떤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얘는 P가 Q여의 부분집합이라는 얘기야. 이거 뭔 소리야 이거? 서로소. 좋아. 블록이는 왜 대답을 안 했지? 고마워. 자, 그 다음에 서로소면서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쓸게. 누구랑 누가 서로소냐면 P랑 Q가 서로소인 상황인 거지. 자, 그래놓고 얘를 보면 P여가 또 Q에 포함됐다네.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잠깐 그려보면 PQ가 서로소래. 이 상황이야 지금. 근데 P의 여가 Q에 들어가야 된다네. 이게 뭔 소리일까? 그렇지. 자, 서로소를라고 해서 그렸는데 이상하지. 우리 위치 관계 할 때 보너스 몇 개 있었잖아. 그 중에 뭐가 있었냐면 서로소인데 둘이 합치면 딱 반반이라고 하면 안 돼. 크기는 뭐 다를 수도 있는 거고. 둘이 합쳤을 때 딱 전체가 되는 이 상황도 있었지. 자, 이 상황 그러니까 서로소면 쉽게 말해서 이거 아니면 이거 둘 개밖에 없는 걸 거 아니에요. 근데 서로서의 일반적인 상황이 안 된다 싶으면 이걸 떠올려야 되는 거야. 이래놓고 봤더니 P의 여집합이 Q에 포함된다가 맞는 말이 되는 거네. 자, 그러면 이걸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어. P의 여집합이랑 Q가 같다 라고도 얘기해도 되지. 반대로 Q의 여집합이랑 P가 같다.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네. 맞지? 갑자기 왜 이렇게 다운됐어? 갑자기 여기쯤을 쳐다보면서. 자, 그러면 자, 지금 봤더니 어쨌건 봐봐. 이걸로 풀든 이걸로 풀든 PQ 중에 하나를 부정한 다음에 같다고 하면 된다는 거 아니야. 그치? 누구를 부정하는 게 낫겠어? Q가 낫겠지 어쨌건.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가보자고. 자, 그러면 이 얘기랑 요
어떤 상황일까? 부등식인데 중근? 크다. 큰일 하나 이런 거죠. 싹싹싹 이런 걸 크다. 자, 우리 다 배운 거야. 자, 뭘 싹싹 뭐 혼자 물을 써는 것도 아니고. 자, 요거 먼저 생각해봐요. 그 수평선 그리고 요 놈의 근이 얘란 얘기 아니야? 2차 부등식의 근이 딱 하나 나와야 되는데 중근인 상황은 맞지 사실. 그러니까 이거여야 되는 거지. 얘가 지금 뭐 정확하게 쓴다면 y는 얘가 되고 요 상황이어야 되고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근이 딱 여기밖에 없다가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근데 얘가 뭐예요? 뭐 꼭지점에 x 절표인데 그게 얘가 되는 거지 이제. 오케이? 자 그러면 결국 뭐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지. 뭐 다르게 풀 수 있지. 뭐 꼭 x를 구해서 어쩌고 뭐 이럴 수도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거 아닌가? 얘가 요거란 얘기인 거지. 사실 뭐 이렇게 전개 안 해도 풀 수는 있지. 2분의 a의 제곱 즉 4분의 a 제곱이 9고 뭐 이렇게 하면 되지. 근데 그냥 써볼게. 여기 되는 거지 여기. 자 그러면 4분의 a 제곱이 9가 되니까 a 제곱이 36 양수라 그랬어. 양수니까 a는 6이 될 거고 b랑 똑같네. b도 6이 될 거고. c 뭐야 c? 아 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답은 12가 되겠지. 자 그래서 예전에 배웠던 것들 까먹었는데 자 이제 마지막 목요일 테스트는 여기까지고. 자 152쪽 자 3단 논법. 갑자기 궁금한 게 아까 어떤 애가 이 프린트 나온 걸 보면서 3단 논법 이렇게 읽는 거야. 근데 니네 국어에서 그런 거 막 배우지? 재수이 되기. 논법이 맞지? 네. 그렇지. 그 갑자기 그냥 생각난 건데 짜장면이 원래 자장면이잖아. 근데 자장면이라고 부르냐 너네? 가끔씩. 아 진짜 그런 애가 있어? 그래. 아 근데 나는 그 궁금했던 게 그러니까 이건 알겠어. 그러니까 얘가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쓴다는 거 아니야 지금. 아 그래요? 근데 야 그러면 이건데 자장면이라고 읽는다고? 그게 더 이상하잖아. 근데 이제 둘 다 표준 아니에요? 아 그래?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 아닌가? 잠깐만요. 몰라. 뭐라나 뭐가. 아무튼 아니 내가 너무 궁금했던 게 그러니까 이게 공식적인 표기니까 자장면이 맞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옛날에 좀 오래전이긴 한데 몇 년 전이긴 한데 어떤 아나운서가 TV에서 이런 말을 한 건 봤어. 자장면이 맞는데 너무 자장면이라고 하면 좀 거부감이 있으니까 애매하게 발음을 한대 아나운서가. 짜장면 아니다 이런 건 아닌데 아무튼간 짜와 자의 중간 어딘가로 발음을 한다고 하더라고. 그것까지 내가 들었는데 아무튼간 내가 궁금한 게 뭐였냐면 그러니까 어쨌건 이게 표기면은 짜장이 맞는 거고 이거니까 자장면인 걸 거 아니야 일단. 네. 그럼 사람들은 왜 이걸 짜장이라고 불렀을까가 너무 궁금하더라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거였으면 자장이라고 해야지. 근데 왜 누군가가 짜장이라고 시작을 했을 거 아니야. 그게 너무 궁금하더라고. 그러니까 어차피 나는 자장이라고 영원히 안 할 건데 어쨌든 누군가
누군가가 이렇게 써놓고 짜장이라고 읽은 거잖아. 그게 너무 궁금하더라고. 아니면 짜장에서 뭘 맞춤법을 바꾼 건가? 근데 그, 짜장면은 맛없게 생겼어요. 그치, 아 이거 별로잖아. 네. 짜장. 짜파게티 하지. 자파게티 좀 이상하잖아. 그러네. 아무튼 좀 국어가 이상해. 아 그렇다고 뭐 세종대왕님을 존경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엄청나게 존경해.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야. 그 갑자기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 국어 선생님들이 있잖아 우리 학원에도. 아, 예. 국어 선생님들이랑 문자나 카톡을 할 때 되게 부담된다 약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뭐 너네랑 뭐 카톡을 해봐 그러면 이거 뭐 책상에 갖다 놨으니까 가져가 뭐 이런 얘기를 할 거야. 그러면 뭐 그냥 뭐 대충 쓸 거야. 뭐 갖다 뭐 이렇게 써도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냥 마음대로 써도 되잖아. 사실 다 알아볼 거 아니야. 뭐 갖다 놨음 뭐 이렇게 이제 써도 될 거 아니야. 그냥 너네한테 할 때는. 근데 국어 선생님들한테 만약에 이런 얘기를 하면 아 좀 이상해서 처음에는 갖다 놓았어요. 이렇게 하다가 아 이것도 좀 그래. 그래서 가져다 놓았어요. 아, 되게 길어져. 약간 부담돼. 근데 이제 국어 선생님들도 약간 이상한 표현 쓸 때도 많더라고. 이게 특히 그 이제 우리 학원 말고 내가 아는 국어 쌤이 있는데 아 이렇게 대화를 하거나 하다 보면 저 사람이 과연 국어를 가르칠 수 있나 싶어. 말도 졸라 못하고 글도 이상하게 쓰고 한 국어를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도 맨날 우리나라 국어 교육은 잘못됐다고 맨날 그러는데 아무튼 내가 막 수업을 하긴 하냐고 내가 막 그러거든. 원장님인데 와, 이상해. 뭐 수업을 잘 하는 것 같긴 하던데 그래. 아무튼 일상생활이랑 너무 다르다. 자 아무튼 보자. 그러니까 내가 수학 선생인데 평상시에 곱하기 잘 못하고 뭐 이런 거란 말이야. 3,000원, 2,700원짜리 사면서 3,000원 내고 300원 받아야 되는 거 헷갈려하고 뭐 이런 느낌인 거거든. 아무튼 보자. 자 3단 논법 이거 그냥 안 적을게. 자 P이면 Q이다 랑 Q이면 R이다가 참이야. 그러면 P이면 R이다 또 참이다 라는 거야. 이거 집합으로 써보면 당연한 거지. P가 Q의 부분집합, Q가 R의 부분집합이면 P가 R의 부분집합인 건 당연한 거지. 그래서 꼬리를 문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P이면 Q이다, Q이면 R이다 이렇게 QQ 꼬리를 물면 맨 처음에서 맨 끝까지 도착했다 이런 느낌으로 가면 돼. 자 글룸이 또 갑자기 오른쪽 벽 쳐다보지 말고. 자 그 다음에 거기 손가락에 대우도 항상 생각하자라고 되어 있지. 항상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우 생각하는 거 이따 문제 풀면서 볼 거고 거기 EX는 잠깐 봐볼게. 자, Q이면 P다가 있고 not R이면 S다가 다 참이어야 되는데 일단 참이래. 일단 이럴 때 Q이면 R이다가 참이려면 뭐가 필요하냐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Q이면 R이다까지 가질 않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뭔가가 하나 더 있어야 Q에서 출발해서 R까지 도착을 한다는 얘기야 일단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 그게 누굴까를 생각을 해볼 건데 자 꼬리를 물으면서 그냥 간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Q에서 출발해야 되니까 Q에서 P까지 갔어 일단. 그 다음에 R로 도착해야 되는데 R로 도착한 게 일단 없지. 근데 요놈의 대우를 써본다면 not S는 R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Q에서 출발을 하는 거 있고 R로 도착하는 거 있어. 근데 중간에 끊긴 거지 다리가. 그럼 여기에서 1로 가는 게 더 있으면 괜찮은 거지. 그래서 요놈의 답은 P이면 not S다가 이제 답이 되겠네. 이해됐지 이거? 뭐 초딩 문제고.
103번 바꾸지. (103번은) 그냥 이제 3단원법 문제가 보통 이제 쉽게 나오기도 하지만 살짝 까다로운 것까지 그냥 다 합쳐놓은 거야. 자, 일단 뭐 PQR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는데 not P면 R이다. 그 다음에 R이면 not Q이다. 그 다음에 not R이면 Q이다. 가 참이고 어쩌고저쩌고. 자, 이렇게 딱 봐도 3단문법인 것 같은 문제는 무조건 대우도 써놨고, 그러니까 3개만 알려준 거지만 우리는 사실상 6개를 알고 있는 거야. 이렇게 6개를 가지고 이제 꼬리를 물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 지금부터. 자, 그러면 기억 봐보자. not P면 not Q이다가 맞는지 보래. 자, 이걸 대우 써서 막 그러지 말고 여기 안에서 해결하면 되는 거야, 그냥. 그럼 not P에서 출발해. 꼬리를 물었어. 가지. 이러면 맞는 거야. 아니, 니은 not R이면 not Q이다. not R에서 출발해서 not Q까지 가는지를 보면 돼. 그럼 not R에서 출발하는 거 일단 여기 있고, P로 가는 P 출발이 없지. 일단 패스. 근데 하나 더 있거든. 여기도. 자, not R이면 Q이다. Q이면 not R이다. 이거 쓸모 없지. 틀렸네. Q로 도착하는 것 자체가 없네. 얘밖에. 아니, 다시. not Q로 도착하는 것 자체가 얘인데 뭐 없어요. 그 다음에 디귿 Q이면 P이다. 또 찾아. Q에서 출발해. 나달 P. 맞네. 쉽지? 그 다음에 리을. 자, 집합으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 그럼 얘는 P면 Q이다로 바꾸면 되고, 자, P에서 출발 자체가 없어. 알 수 없는 거야. 틀렸고. 혹시 뭐 이상한 말이 나왔네? 자, 물론 이거 명제로 바꿔서 쓸 수는 있는데 P면 Q이다 뭐 이런 간단한 얘기가 아니지 지금. 교집합 P 그리고 Q가 나달이다 뭐 이런 거잖아 지금. 자, 그러면 일단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석을 해볼 건데, 얘가 는이냐 지금 는? 자, 그러면 이것도 맞아야 되고 이것도 맞아야 되는 거지 지금. 아니, 이렇게 하지 말고. 자, 지금부터는 이제 진짜 집합 문제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 자, 여기까지는 이면 문제야. 화살표 문제야. 그러니까 괜찮은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걸 둘 다 하기 힘들어. 게다가 P, Q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막 그림으로 있어. 그러면 P도 여기 들어가고 Q도 여기 들어가고 복잡해.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집합 문제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 세 집합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그려야 돼. 자, 그래서 리을까지는 쉬운 문제고 미음부터는 조금 머리를 써야 된다고 생각하자. 자, 그러면 일단 상황들을 좀 봐보자. 자, 혹시 뭐 특이한 거 혹시 있나 봐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때는 같은 게 있을 때도 있거든. 한번 봐봐. 자, 잠깐 여기를 보면 이거 봐봐, 이거. 자, 이 두 개를 보면 지금 요걸 알 수 있는 거지. 그치? 역도 참인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서로 참이니까 이거는 같은 거지. 이해됐지 이 말? 자, 그러면 이걸 토대로 그림을 한번 그려볼 거고, 이제 한 가지 더 나와야 될 것 같아. P 관련해서 뭔가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P 관련된 건 요거거든. 또는 이걸 봐도 되는 거고. 자,
해석을 할까? 밑에 놈으로 해석할까? 위에. 위에 놈? 오케이. 이 놈으로 해석해볼게. 자, 그럼 지금 우리가 또 한 가지 얘기를 해야 될 것이 P의 여집합이 R에 포함된 상황인 거야. 그치? 나는 밑에 거를 보길 좀 바랬긴 했는데 뭐 사실 뭐 똑같은 거지만. 자, 그럼 그림을 그려볼게. 일단 P의 여집합이 이렇게 있고 얘가 R이면서 Q의 여집합이기도 한 거야. 맞지? 자, 그러면 전체 집합이 있다면 이 생 바깥쪽이 Q인 거야. 그치? 그리고 이 두 칸 다 합친 게 P가 되는 거고 이제. 오케이? 물론 갑자기 표정이 안 좋아졌는데 아 졸라 하기 싫다 뭐 이런 거 아니지?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미음 한번 봐볼게. P도 Q. 자, P가 이거고 얘가 Q거든. 여기다 다시 써.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림에서 봐도 그렇고. 여기서 하나 뭐 알아낼 수 있는 게 잠깐 요거 한번 봐볼게요. 요거 보면 이거지. 그러면 Q가 P에 포함된 거지. 그럼 얘는 뭐야? Q지 Q. 그럼 Q랑 R 이어가 같냐는 건데 우리 같다는 거 확인했지. 그럼 맞는 말이야. 오케이? 그림에서 봐도 해결할 수 있고 또는 이제 교집합이 나왔으니까 혹시 지금은 내가 여기 딱 보여서 이걸로 해결을 했는데 요 안에서 P랑 Q의 관계를 찾는 거지. 그러면 이 두 개를 보면 not P면 not Q이다가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잖아. 그러면 P, Q의 관계가 나오고 포함 관계니까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네. 자, 그 다음에 비읍도 맞는 말이네. Q 여가 R이다. 이것도 이제 맞는 말이 되는 거지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15. 자, 모든 요 Q의 원소 X가 요거다. 자, 모든이 들어갔다는 건 Q가 P의 부분집합이라는 얘기인데 맞는 말인 거지 지금. 그 다음에 이음은 모든 R이 P다. 요거란 얘기인데 아니지. 그 다음에 어떤 이 말은 R과 P가 서로 소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인 거지. 하나만 있어도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요 부분이 P인데 R이랑 겹친 게 있지. 그러니까 맞는 말이다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집합 포함 관계에 관련해서 모든이란 말이 나오면 이건 부분 집합이라는 얘기고 어떤이 나오면 서로 소가 아니다 겹치는 부분이 있다 요 정도라고 이제 생각하면 돼. 자, 그리고 또 하나 이거 그림을 뭐 이렇게 이제 그릴 수도 있는데 자, 만약에 우리가 뭐 문제를 풀다가 요걸 먼저 알았다고 해보자. 요걸 먼저 알았다고 해볼게 한번. 그랬으면 어떡할까? 그러니까 지금 Q가 P의 부분집합이라는 걸 미리 알았다면 또 약간 다르게 그려볼 수도 있는 거잖아. 자, 일단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Q의 여집합이랑 R이 똑같으니까 이걸 다시 이렇게 그릴 수도 있는 거네. Q랑 R의 여집합이 이렇게 똑같고 P가 이렇게 돼 있다. 뭐 이렇게도 그려볼 수 있는 거네 그러면. 그렇지? 자, 이렇게 해놓고도 다시 한번 봐볼까? 뭐 이거 뭐 당연한 거고 요쪽 보면 Q가 P의 부분집합이다 당연한 거고 R이 P의 부분집합 절대 아니고 R과 P가 겹치는 부분이 있다 맞는 말이에요. 뭐 이렇게도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거고
뭐 어떻게 그리든 다 똑같긴 해. 근데 어쨌건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이용을 해서 저 집합 세 개를 그려볼 수가 있는 거고. 자, 그러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3단 문법 같은 문제에서 이렇게 막 여러 개가 나오면 전부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이렇게 같은 게 나와 이런 식으로. 같은 게 나오니까 같은 게 혹시 있는지 한번 찾아봐야 돼. 없으면 이제 또 뭐 그냥 그리고